오늘은 제가 HSP로서 겪었던 일화들을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나 그리고 제 가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세상이 조금씩 더 섬세하고 민감한 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요즘 MZ들은 사회생활을 옛날 사람들처럼 안 하고 좀 자기 위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도는 것처럼 조금은 자기 자신을 챙길 줄 알고 약간 개인주의적으로 단체만 바라봤던 예전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개인을 챙기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의료기술도 제왕절개법이 이제 탄생하면서 조금 더 섬세한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게 되었고, 원래 같았으면 태어나지 못했을 희귀병, 선천성 심장질환 이런 걸 가진 사람들도 이제 의료기술의 발달로 다 태어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가면 갈수록 사회는 섬세해지고 그런 섬세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커지게 될 텐데, 예를 들어 지금의 AI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검색 엔진에 검색을 해서 그 검색어와 일치하는 결과만을 보여줬다면, 요즘에는 내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깊이 있는 답변을 할 줄 아는, 그 섬세한 질문 하나하나마다 깊은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검색 엔진으로 발전을 했죠. 검색 엔진은 아니고 인공지능으로 발전을 했죠.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거는 사실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데,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치만 저와 같은 좀 민감한 사람들이 제 일화를 듣고 조금은 이제 공감을 하시고 그 공감에서 나아가서 좀 위로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우선 제가 제 가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민감한 사람이라고 하면 민감한 사람을 칭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은 HSP나 아니면 엠파스, 초민감자, 크리스탈 키즈, 인디고 키즈, 이렇게 좀 민감하게 태어난 개체들을 칭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저는 2000년대쯤에 태어나서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태어나서 아마 크리스탈 키즈에 해당하는 개체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민감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은 부계나 목에 이 혈통, 이 핏줄 중에 민감한 사람이 한두 명은 꼭 포함이 되어 있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민감한 편이셨고, 아버지의 어머니인 친할머니께서도 좀 민감한 편이셨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민감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민감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 민감성을 통제하고 좀 억누르고 싶어 하는 분이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까지는 그렇게 내가 민감하다는 사실을 주변에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억누르고 살았는데, 그 덕에 집에 와서 막 엄마한테 학교에서 참고 막 티 안 내고 했던 거를 엄마한테 막 다 풀고 막 짜증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민감성을 좀 억누르는 편이셨어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기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사법고시를 준비해서 이제 변호사가 되면 전문직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개개인의 민감성이나 그런 고유성, 특성을 좀 그래도 이해받을 수 있으니까 사법고시를 계속해서 준비를 하셨고, 아빠랑 어느 날 둘이 남게 돼서 대화를 했는데, 아빠가 자기도 어렸을 때는 마르고 민감하고 예민했다고, 너도 그런 편인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 민감함이나 예민함을 없애고 싶으면 살을 찌워라. 나도 지금은 살이 쪄서 그때보다 편하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나를 위해서 경험담을 얘기해 주시는구나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예민함을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무기로 쓰고 장점으로 승화하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이제 학창 시절에는 그랬기 때문에 막 학교에 가서 나는 저 친구가 콧물 훌쩍훌쩍 거리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계속 거슬리는데 그걸 얘기를 못하니까 나만 좀 민감하고 이상한 아이라는 생각이 그 친구가 들까봐 얘기도 안 하고 막 열심히 그냥 소리 들을 때마다 힘들어하고 참다가 집에 와서 이제 엄마가 막 밥을 해주셨는데 밥이 탔다 그럼 밥이 왜 이렇게 탔냐고, 진짜 너무 맛없다고 막 이렇게 짜증을 냈던 것 같아요.
진짜 돌이켜보면 너무 죄송한 일인데 저희 어머니는 되게 무던한 편이세요. 지금도 되게 무던하고 수더분하신 편인데 옛날에 아빠랑 대화를 하다가 아빠는 왜 엄마랑 결혼했어? 하니까 엄마가 되게 무던하고 듬직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때는 생각을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 아빠도 엄마처럼 무던하고 좀 이렇게 듬직하게 이렇게 섬세하지 않게, 그러니까 예민하지 않게 존재하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니까 엄마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다짐하신 것 같고, 어머니는 지금도 여전히 무던하고 수더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HSP라는 거를 제 입으로 막 밝히고 그런 적도 없었지만 제가 좀 유달리 섬세하고 예민한 아이라는 거는 대충 인지는 하고 계셨는데 제가 영상을 찍고 만들면서부터 조금씩 제대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셔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이해도가 올라갔다는 걸 대화를 통해서 느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악재가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사람에게는 모두 다 오라, 에너지 장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 장을 배려를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든 뭐 전 세계적으로든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린 친구들은 다들 이제 학교라는 곳에서 단체 생활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주어지는 책걸상 하나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런 에너지 장을 고려하고 만들었다면 아마 사방으로 1m 정도는 거리를 더 써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고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닭장같이 좁은 공간에서 내 에너지 장이 침범받으면서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소진되는 게 저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자퇴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자퇴는 좋지 않다.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제가 하교를 하고 남는 시간 동안 학교 근처 공원을 같이 도시면서 저를 설득하는 이야기를 자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때 어머니가 저를 신경 써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는 자퇴를 하고 뭐 검정고시를 본다든가 했을 것 같은데 저를 신경 쓰는 어른이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런 감사함 때문에 학교를 다녀야겠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들었던 건데 그 온라인 출석으로 제가 그때 고3이었는데 졸업까지 한 며칠, 한 몇십 일? 몇 백일 정도를 온라인 출석을 하면 졸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자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제 주변에도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신 분들도 꽤 많아서 그거에 대한 시선이 막 너무 나쁜 것 같지 않고 그냥 너는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을 왔구나 그냥 그렇구나 정도라서 그렇게 시선이 나쁘지 않아서 사실 요즘에는 자퇴를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저 때만 해도 그런 시선이 있다고 했어가지고 저는 자퇴를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자퇴하지 말고 온라인 출석으로 대체해서 졸업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혹시나 자퇴를 하고 이런 게 조금 불편하다 시선이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여쭤봐서 온라인으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냐 이런 거 좀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저는 그냥 결석을 몇 번 하면서 겨우겨우 출석을 채워서 자퇴를 하지 않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아버지께서 살을 찌운 다음에 예민함이 좀 눌러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좀 두꺼운 벽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을 찌우면 이제 지방이 나와 세상의 경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무던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그런 식으로 내가 사회에 적응을 하고 싶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좀 물리적인 방법이 없냐 하면 살을 찌우시는 것도 사실 좋긴 한데 저는 살을 찌워서 예민함을 이렇게 누르기보다는 이 예민함을 살려서 더 창의적이고 더 이제 스스로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좀 예술성이 짙은 무언가를 하시는 거를 오히려 더 추천을 드려요. 실제로 HSP이신 분들인데 살을 찌워서 조금 무던하게 지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HSP와 비만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글을 잠깐 내렸지만 HSP이신 분들이
자기 자신의 예민함을 억누르기 위해서 일부러 살찌운 상태를 유지하고 그 상태를 편안해 하시는 그런 모습도 저는 자주 봤거든요. 저 역시도 지금은 예전보다는 살이 좀 쪄 있는 편인데 지금 이 상태가 조금 편한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 예민함이 더 살아날 것 같아서 예민함을 무기로 쓰고 싶어서 살을 뺄까 싶다가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은 저와 제 가족들,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는 언젠가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문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댓글 읽는 거 되게 좋아해요.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뵈어요. 아마 다음 영상에는 HSP에 관한 책을 소개할 것 같은데 미리 보여드리자면 여기 일레인 아론이라는 HSP의 또 다른 창시자 이분의 책이 이렇게 2권 정도 집에 있고 그리고 주디스 올로프 님의 초민감잡 책도 있고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이 책도 생각이 진짜 많은 HSP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놓아버림 이 책은 조금 영성에 관련된 책인데 이 책도 추천을 드리고 감흥력 frequency 이 책도 추천을 드리는데 왜 추천을 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책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속독으로 이제 빠르게 읽고 소장을 하지는 않아도 되겠다 싶은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책들을 이제 다음 영상에 좀 소개를 하고 댓글로 나눔을 할 예정인데 혹시라도 이 책들이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메일을 보내서 택배로 책을 붙여드릴게요. 아마 다음 영상에 자세한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